저는 하반기는 사실 여름에 금리 추이랑 이것저것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굵직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어서 네. 사실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26, 27에 대해서는 누구나 확언을 해요. 물량이 없으니까. 금리도 지금처럼 내려갔을 거고. 금리도 그때는 내려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는 우리 전문가들이 전망하기 되게 좋아요. 저도 17, 18 뭐 이럴 때는 엄청 세게 얘기했잖아요. 19년까지. 정말 세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시장론자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장이 너무 죽어 있을 때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쉬는 편이고 항상 네. 반등 전에 다시 이제 나와서 월천재테크는 그때 활동하자 쭉 쉬었다가 그래서 올해도 이제 올 1월, 2월에 설날 때쯤에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반등이 돼 반등 때는 저렴한 물건이 있고 이제 매수를 좀 하실 만한 적당한 물건들이 금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참 좋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많이. 저는 이제 짠 하면 언니가 돌아왔다 이러면 이제 좀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은 조금 엉덩이가 좀 무거우신 것 같아요. 잊어버린 거죠. 누구시죠? 이런 거죠. 그럴 수도 있고 활동지 이제 예전에 전철을 못 탔는데 지금은 전철 타는데 정말 불편이 없어요. 아, 예전에 불편했군요. 예, 다 그때는 아, 그 정도였습니까? 전철 오. 타면 앞에서 이제 이렇게 희미한 미소를 비우시죠. 그럼 저도. 바닥은 작년 초에 23년 초가 바닥이었다고 생각해요. 19년 가격 한 번 더 온다는 분도 계시고. 아, 그러면 죽죠. 지금 건설 경기 PF도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여기서 30%를 한번 그러니까 시장이 막 화끈하게 올라가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를 아까 했었고 서서히 올라가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세입자에게도 집주인에게도 서서히 올라가는 게 서로 좋거든요. 하락하면 둘 다 안 좋아요. 세입자도 역전세 맞아서 돈 못 벌려봤죠? 집주인도 이제 안 좋죠? 그러니까 하락하면 또 하락하는 대로 하락한다고 집 사시진 않잖아요. 집은 사본 사람이 사지 하락한다고 그분들이 그때 집을 사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락기엔 또 겁이 나서 못 사요. 반등하고 막 따라 올라야 그때 사시지. 네. 그러니까 하락은 사실 부동산 시장 전체에는 거래도 안 되면 세수도 안 거, 세금도 일단 안 거치고요. 그거랑 관련된 부동산이라든가 뭐 사다 못해 입주 청소라든가 이사라든가 지금 그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거든요. 또 가구, 가전. 이게 다 이제 이사가 오고 가면서 발생되는 소비와 이제 이런 거래들인데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네. 일단 세금을 둘째 치고라도 이제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서서히 움직여주는 수요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서히 한 10%, 5% 이렇게 오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꾸준하게 이렇게. 예, 근데 지금은 30%씩 또 빠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작년에 30% 떨어졌을 때는 화끈하게 다들 이제 전문가신 분들은 지금 이거 되게 금매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부분. 올해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올해 시장은 상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하반기 일정은 사실 저는 금리 보고 결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네. 단언을 할 수가 없어요. 화끈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작년하고 올해는 약간 고구마 같은 느낌으로. 아, 그런 화끈함은 없다. 올해는 무조건 말씀드리는 게 작년보단 좋다. 작년보다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작년엔 안 팔렸던 물건들이 올해는 가격만 적당하면 물건이 팔릴 거다. 작년에 아주 그냥 인기 없는 것들은 그냥 뭐 소외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을 상승장으로 보느냐 하락장으로 보느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에 따라 체감이 달랐을 거예요. 강남 3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작년에 상승장이에요. 반등장이죠. 아, 맞습니다. 전고점 찍었잖아요. 잠실 LC, 리센트 이런 데 토지 허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압구정동. 그죠? 막 신고가 찍고. 남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무조건 반등장이었어요. 지표로는 12% 상승. 그죠? 네. 9개월 상승, 3개월 쉬고. 네. 근데 다들 하락장으로 기억이 하락으로 기회가 남았잖아요. 없어요. 내 물건이 힘들고 내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골고루 팔리는. 지방에도 뿌려놓은 게 있고요. 네. 서울에도 막 뿌려놓은 게 있고, 이거저거 뭐 정리 안 된 것도 있고, 정리된 것도 있고, 막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다주택자분들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그러니까 경상도 투자자분들은 더 일찍 2005, 6, 7, 8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여사님들 요 논외로 치고요. 네. 서울 수도권에 14년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서울 수도권의 1세대 투자자분들이죠.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이미 투자 사이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19년까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19년까지 저도 입주가 많아서 제가 19년에 입주 5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20년도에 조금 이제 지금 한 템포 쉬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도 말에 했었던 언론사 세미나에서는 아직은 내년에도 장이 좋을 것 같고 모든 시그널이 지표가 다 좋고 이제 저희가 이제 따져보잖아요. 경우의 수를 뭐 좋고 내년에도 상승할 것 같은데 왠지 모를 찜찜함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그때 당시에 대출이 막혀 있었어요. 다주택자라면 너무 무리해서 돈을 탈탈 털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주택자분들은 흑자부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작년에 역전세 났을 때 좀 그랬었잖아요. 이제 막을 돈이 없으면 그게 빵꾸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다주택자라면 못사병
우리에게 못사병 있잖아요. 못사병 좀 줄이고 지금 내가 버티고 갈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왜냐면 대출이 여기저기 다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대신 실수요자이신 분들은 항상 대출이 5%까지 올라갈 것을 감당한지 계산을 해보고 집을 사라고 제가 이제 연끌을 하되 이자가 5%를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라고 이제 그게 제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16년에 집필한 책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활비에서 줄이는 만큼을 줄여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이자가 부담되시긴 하지만 어쨌든 생활비 줄여서 하는 건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무리를 해서 저희가 대출을 받는 편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말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조금 할 게 없어지면서 또 하나는 할 게 없어지면서 이제 골프 치시고 약간 좀 이렇게 투자해서 좀 그러니까 자의적이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이제 투자해서 좀 멀어지신 언니들이 주변에 좀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편안했고요. 이제 이게 아이러니하게 최근 3년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 이제 이게 21년 이제 제가 미국 가기 직전에 했던 세미나에서 했던 건데 열심히 했었던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지는 내가 열심히 살지 말 걸 그랬어. 수업 듣지 말 걸 그랬어. 뭐 유튜브 보지 말 걸 그랬어. 내가 임장 가지 말 걸 그랬어.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닐 걸. 그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테크에 손대신 분들이 자금도 많지 않으신데 이제 뭐 이자가 22년 하반기부터 여름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가을부터 너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시장이 정말 싸늘하게 냉각을 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이자만 내시는 분들은 사실 생활비를 줄이시면 또 어찌어찌 버티는데요. 역전세가 터져서 계속 막아야 될 돈들이 생기는데 본인이 갖고 계신 모든 물건의 담보가 후순위까지 꽉꽉 후순위를 받아서 뭘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전세를 막아줄 그 대출의 룸이 없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신 분들도 힘들었고 또 하나는 분양권들 이제 규제를 피해서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분양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수물건, 지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로 이제 투자를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이라든가 이제 뭔가 세금과 이런 정책을 피하기 위한 투자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전부 다 투자자들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투자자분들이 추가로 사줄 수가 없는 환경이 되다.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그런 투자자분들끼리 또 되팔아주고 되사주셔야 되거든요. 실수요자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폼나고 좋고 살기 좋은 거를 하나 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세미나 때도 공시지가 1억 원보다는 저 같으면 지방이면 3억 원짜리 보겠습니다. 학군도 좋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런 걸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수요들이 겹치면서 이제 다주택자분들 굉장히 힘든 상황. 최근 3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다. 특히나 이제 전매만 생각하고 구매를 하셨는데 전매가 이제 안 도니까 잔금을 치게 생겼는데 이제 그것도 본인 명의로 잔금 이제 계약했으면 다행인데 이제 가족들 명의로 분양권을 사신 경우는 본인 때문에 이제 가족들의 주택수에 영향도 미치게 되고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잠깐만 1년만 뭐 6개월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등기치게 되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5천에서 마피 1억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첫 투자에 굉장히 큰 실패를 맛보면서 조금 투자라는 게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좀 인식이 되기도 하고 좀 최근 3년 동안 투자를 활발하게 하신 분들은 금리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선택하신 상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규제를 계속 피하다 보면 결국 규제를 또 맞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어서 그거는 다주택자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 이 되면 또 좋아져요. 근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이제 지역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우르르 따라서 한 거 말고 내가 정말 소재도 보고 지역 분석도 보고 해서 산 물건이라면 사실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버티면 되는 거지만 버티지 않으면 전 작년 초에 털라 그랬거든요. 그냥 무조건 손절. 우리 주식에도 손절 개념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5% 났을 때 손절을 무조건 못하면 나한테 30% 나잖아요. 손절을 딱딱딱 가장 투자를 잘하시는 분은 주식에서 손절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공식에 맞춰서. 그렇죠. 근데 저희는 원금 회복 안 되면 못 팔다가 30% 40% 상패 가는 거잖아요. 상패까지는 아니지만 주식에 상패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저희 나이 또에는 이제 공부하시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다.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또 힘든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 너무 좋은 걸 많이 가지신 분들.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힘들죠? 재산은 많아졌어요. 자산은 많아요. 딱 얘기 들으면 다 너무 부러워해요. 그런데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월세를 받아서 월세 받은 게 그 재산세나 이런 것들을 비용을 감당할 만큼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수익률 자체가 이제 월세가 막 팍팍 이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닌데 지금은 세금이 과도해졌잖아요.
그리고 사고 팔고 할 때 굵직한 물건들은 굉장히 비용 많이 들어가요. 네. 취득세, 복비, 그다음에 이제 조금 수리하고 이제 이런 비용들이 수리도 고급 수리 해줘야 되니까. 고급 수리. 이게 뭐 이제 뭐 경기도에 있는 이런 임대 물건들, 지방에 있는 임대 물건들하고 이제 마포구에 있는 임대 물건하고 똑같은 걸 화장실 장을 하더라도 꽃그림 들어있는 거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독이도 중국산 독이 안 될 거고. 이게 다 돈 차이거든요. 타일도 색깔 저는 타일을 베란다하고 주방, 화장실 바닥을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방 벽하고 화장실 벽 통일하거든요. 그럼 타일 로스가 적어요. 이제 이런 이제 팁들이 있는데, 마포 이상 있는 신축들 같은 그런 지역에선 그렇게 수리하면 임대 안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좀 동네마다 색깔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돌아올 만한 환경. 네. 그건 어떤 환경일까요? 어떻게 돼야 좀 일단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확대돼도 돌아오고요. 또 하나는 제일 큰 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취득세 완화. 그다음에 이제 법인 투자가 지금 종부세가 다 얽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법인 투자하신 분들이 분양권 구매하신 게 지금 급매로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법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좀 많이 나온대요. 네. 등기를 치게 되면. 네. 할 수 없이 등기를 그럼 또 재산세 또 얹혀지잖아요. 추가되니까 할 수 없이 이분들이 손해 보시고 나오는 물건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어디 지방 물건 보니까 뭐 여전히 마피 물건이 분양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 치고 싶지 않은데 현장에서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럼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이 그거를 싸니까 사실 내 집 마련해서 들어가시면 좋잖아요. 마이너스 1억 원 정도가 되면 저는 이제 그 지역이 좋다면 앞으로 신축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고 너무 외지지 않다면 사실 그 현지에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분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로 분양이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저희 이제 사촌한테 무조건 올해는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작년엔 분양가 19년 분양가였어요. 피가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할만한 실거주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번 인천이 물량이 다 끝나기 전까지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투자자와 실거주가 서로 상황이 다르긴 한데요. 지방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방 자체를 바라봤을 때 이 지방이 좀 괜찮은 블럭에 이건 신도시처럼 꾸며놔서 좀 좋은 지역인데 지금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냥 건설사는 우리 생각을 안 해줘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성남처럼 순환 개발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분양이 잘 된다 싶으면 가짜예요. 네. 냅다 그냥 입주는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입주는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 건설사랑 조합은 분양만 잘 되면 입주는 남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 때 몰려서 이렇게 고생을 분양이 잘 될 때 몰아서 분양을 해야 분위기 타니까 청약이 잘 되고. 그런 총량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지방들은 사실 좀 선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치고 빠지는 게 옛날처럼 용이하지 않아요. 분양권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사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지방은 갈 수가 없으니까 다 임대를 놓잖아요. 제가 세를 놓잖아요. 근데 임대차 3법이 생기고 난 후에는 세 낀 것을 매도하고 매수하기가 옛날처럼 쉽지가 않은 시장이에요. 세입자분들이 예전처럼 집을 잘 보여주고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보여줘서 세가 나가야 돈 받고 나가는 게 이게 탁탁탁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달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전세 사기, 사기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해줘야 되잖아요. 그 상황과 상관 원래는 목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세입자가 새로 구해져야 이제 구해주고 이렇게 나가시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협조가 잘 안 되시고 거의 통보를 하시고 이사 나가겠다. 어째까지 난 가겠다. 뭐 이제 계약금도 10% 무조건 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새끼고 있는 것들은 새 매수자가 나타나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갭이 벌어져 있으니까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사 들어오셔야 되는 분은 좀 미리 구매해서 등기까지 쳐서 이렇게 이게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많이 복잡해, 이 주거 상품 투자하기 많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여유 있는 분들은 그냥 세입자 나가면 매도가 하고 싶다면 그냥 공실로 놔두거든요. 공실로. 왜냐면 세입자 들어있으면 또 4년, 어쨌든 기본적으로 4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